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국어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참. 지난주에 바빠서. 네. 아쉽게도 지난주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아니 월요일 방송인데 네네네. 일요일 녹화인데 요거 방송 찍기 전에 제가 독서 방송에 잠깐 오늘 게스트로 게스트.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안 나가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갑니다. 잠깐 제가 와서 별 말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네. 저 원래 시즌 1에서 전 항상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책만 이렇게 네, 보여주시고. 책만 이렇게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에 저는 이제 책이라는 것을 자체를 제가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제가 다른 용도로 많이 써요. 어떤 용도로 여쭤봐도 될까요? 라면 끓일 때? 컵라면 위에? 뭐 냄비를 끓으면 아래. 그건 안 돼. 컵라면까지 봐줘도 밑에는 안 되지. 옛날에 그다음에 이제 뭐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취침용으로도 많이 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참 거리가 먼 사람인데 제가 일부러 독서 방송에 시즌 1에서 꾸준히 있던 거 보면 여기 그냥 가만히 말을 안 해도 이 독서 방송에 앉아만 있어도요. 제 자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떤. 그렇다니까요. 네. 이번 시즌 2가 선생님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낮춰가지고. 시즌 2 선생님들이 실력들이 대단해요. 우리 그 독서 방송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했던 비밀 독서 클럽? 네. 비밀 독서 동아리. 저자가 직접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자가 세 분인데요. 네. 저자가 부부인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라이언 머식이라고. 근데 제가 댓글 달렸다는 댓글 듣고 왔는데 댓글 달렸다 했는데 다 영어야. 영어로 달았어요. 그래요? 아니,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또 그 곰 선생님이 또 댓글 또 답변을 영어로 쫙 해주셨더라고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저자 무럭무럭. 그래서 저도 댓글 달았어요. 왕부러움. 왕부러움으로 전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저희 수요 독서 시간 들어오시면 저 같은 분은 안겠지만 되게 유익합니다. 완전히 뭐 홍보하고 쭉쭉 밀어주시고 하시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저도 이제 새로운 방송도 한번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올라갔다 잠잠했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저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 몸도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주제도 또 코로나에 연관된 그렇죠. 연관이 되죠. 논술 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세대 논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포인트죠. 올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세대가 논술. 수능 전에 보던 논술을 수능 후로 얼마나 연세대는 하고 싶었을까 수능 후로. 거기다가 너무 하고 싶었을 거야. 거기다가 작년에 경쟁률이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주중에 단독으로. 그러니까 연세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년 입시에서 의외로 야심차게 논술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수능 체주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연세대가 진짜 왜 그 유명한 개그우먼 있잖아. 당황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작년에 저도 당황했어요. 뭐 3대1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작년에 되게 낮았어요 경쟁률이. 그래서 너무 낮으니까 뭐 원래 100대 1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100대 여기 뭐 이제 30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가 28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 연세대 논술에서요. 그런데 19학년도에는 수능 후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작년 19학년도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이 수능 후에 있었어요. 그때는 전기전자 똑같이 보면 44대 1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니 절반 이상이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쟁률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 이 정도면은 실질 경쟁률이라든가 내용까지 따져보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거의들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연세대가 수능 체제가 없어지면서 의예과를 논술을 안 뽑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상위 이제 이과 최상위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전이죠. 음흠. 그죠? 거기다가 의예과 안 뽑죠. 그러니까 거의 최상위 애들이 안 넣었었군요 썼죠. 연세대 논술을. 어쨌든 올해 연세대가 인원이 또 반토막 나긴 조금, 했지만 네, 뭐 논술로 그래도 모집은, 수능 이후니까 그죠. 뭐 끌려갈 거 고민하는 학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어떤 최상위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2021학년도 논술 전형의 가장 첫 번째 보는 대학이 연세대였거든요. 10월 10일. 네. 제일 스타트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때까지 위험하다. 네. 과연 그렇죠. 12월도 저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를 못하면은 내년 3월에 신입생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일정은 소화는 하긴 할 거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뭘 하든 뭐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던 이 과정 자체는 진행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민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논술이라는 게 논술 당락을 결정짓는 세 가지 그 중요 요소가 있거든요. 어떤 요소죠?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일정이에요. 논술을 보는 일정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음흠. 또는 같은 날 어떤 대학들하고 같이 보느냐. 음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또 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예. 어디를 못 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겹쳐서 못 예, 가요. 또 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요 대학을 쓰고 요 대학도 쓰고 싶고 또 요 대학을 쓰려니까 요건 또 요는 같은 날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요 대학은 또 수리 과학을 보는 대학. 이런 교묘 애매모호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정. 그러니까 논술 당락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결정적인 영향은 논술을 잘 쓰는 거죠.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가 일정이고요. 두 번째가 수능 논술 보는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세 번째가 이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또 어떤 대학은 수리 과학을 논술을 보는 대학. 인문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이 있고 네. 사회 논술 쪽은 또 상경계. 수학 네. 들어가잖아요. 네. 상경 계열에서 그죠? 상경 계열 쪽에 수학. 요즘 트렌드가 또 수학에서 경제 쪽으로 또 바뀌었대요. 지문들이 경제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수리 과학 논술 보는 대학. 요것도 선택을 또 잘해야 돼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 문제를 내면 자연스럽게 수학을 연결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냥 융합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험을 뭐 낸 거죠, 본인들이. 거기 앞에 저 레전드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럼요. 네. 이제 우리 논술도 혜림 쌤이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제가 아니라. 대학을 논술로? 논술 전형으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네 저는 대학을 논술로 갔습니다. 선배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갔지? 나한테 수업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갔어? 심지어 꽤 여러 학교 그때는 이제 그 논수시에 네. 6개 대학이 아니라 네. 무제한이었죠. 무제한. 이렇게 제 나이가 나이가 큰일 나. 왜 그래? 아마 제가 본 시험 다음 연부터 좀 그 제한이 생겼던 것 굳이 같아요. 얘기 안 하셨네요. 진짜 나이가 최대한 좀 줄여보기 나이가 위해서. 확실해지네. 그런데 그 경쟁률 물어보니까 엄청났대요. 당연하죠. 그때는 뭐 아무런 무제한이에요. 지금은 뭐 경쟁률 이건 뭐 껌이야. 껌이네요. 이거 경쟁률도 아니야. 와. 그때는 뭐 하나의 거의 대학에서 건물 두 채씩 짓고 뭐 그렇죠. 이랬던 그것 때문에. 당연히 짓죠. 뭐 건물 많이 지은 대학 어느 대학인지도 다 그렇죠. 나타나요. 그랬던 데가 있었죠. 한 30억, 40억씩 보통 자, 대학 재원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먼저 그 일정에 따라 그런데 아까 제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능 전에 2019학년도는 수능 후에 논술을 봤고요.
그러다가 2020학년도에는 수능 전에 봤어요. 그럼 이건 한 학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익대 같은 올해 같은 경우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논술을 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봐요. 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과 쪽을 비교하자면 이제 컴퓨터 관련 컴퓨터 공학을 본다면 작년에 홍대 같은 경우는 19대 1 나왔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 공학 거죠. 쪽이요. 그런데 수능 후에 있는 건국대 논술 컴퓨터 공학은 84대 1 정도가 나와요. 이 경쟁률이 이렇게 수능 전에 있는 논술과 수능 후에 제가 왜 건드냐면 건동홍이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는 대학을 비슷한 대학을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이마만큼 수능 전에 있는 대학과 수능 전에 보는 논술 대학과 수능 후에 보는 논술 대학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시 납치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죠? 제가 열애 있잖아요. 열애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도 오후 아까 그 컨설팅 했는데 열애 5은요 그냥 속마음은 그냥 경쟁률 낮은데 너 거기 가도 잘 간 거야 속마음은 그런데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납치라는 어떤 그런 또 생각 때문에 굳이 꼭 거기는 제가 고개를 하면서 수능 후로 보는 대학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9월 모의가 끝나야 학생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없죠. 자, 올해 논술에 대해서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대세가 아닌 전형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하라는 말을 원래 잘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논술 외에는 딱히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학생들에게 대학이 없는 학생들. 올해 현 고3들에게 네.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논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좀 일정을 보시면 자연계 학생들 위주로 본다면 수능 전에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시립대랑 홍익대가 봐요. 물론 10월 10일 날 성신여대가 스타트를 끊죠. 그러면 논술에 목을 매는 학생들이 일단 여기를 원서를 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제 논술이다. 내신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수능 전에 이걸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도 안 나온다는 건데. 예? 이거는 뭐 논술을 굉장히 많이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 이제 원서를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수능 후에 원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많이 원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12월 5일 날 시험을 되게 많이 보죠. 그죠? 12월 5일 날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건대, 숙대, 숭실대, 서울여대, 카대의대, 경희대 국제, 한국항공대, 울산대, 경북대. 그러면 이거 다 못 봐요. 아무리 많이 본다 해서 오전, 오후 해가지고서는 두 개거든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택시나 엄마가 집에 이렇게 차 갖고 왔다가 대기하고 가는데 이게 시험을 2번 보면 또 좀 이렇게 뇌가 좀 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힘들잖아요.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대학의 시험을 자연계 같은 경우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12월 6일 날 또 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논술도 사실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논술도 잘 쓰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적인 부분과 불일치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논술이. 네. 자, 그랬을 때 연세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능 후로. 두 번째, 우리는 6논술 체제, 6수시 원서 체제예요. 그러면 6개 중 하나를 날려야 되거든요. 6개 중 하나를 날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세대를 쓰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심리 상태냐, 수능 이후에 연세대 논술을 보러 가는 학생의 심리 상태는 어떤 심리 상태냐, 내 좀 한다거든요. 내 좀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가장 극상위권의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연세대인데 연세대가 12월 7일, 12월 8일이에요. 문과가 그리고 연세대밖에 없어요. 거의. 이 정도면 뭐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거침없이 연대 논술을 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연대 논술을 쓰는 학생은 논술 전형 하나 정도밖에 더 안 써요. 왜냐면 6장 중에서 2장을 논술로 쓰는 케이스 극히 드물거든요. 최근에 상위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요 멤버라든가 12월 6일에 성대라든가 서강대 성대 중에서 고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12월 5일과 6일 중에서 전략 학교를 정해서 그 전략 학교에 맞는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서부터라도 내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학교에 맞는 것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논술학원이 지금 현재 그 학생이 좀 없다 보니까 두리뭉실 이 대학이랑 저 대학이랑 저 대학이랑 다 같이 준비한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운이에요. 어차피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은 내가 좀 한번 9월 모의고사 이후 한번 논술을 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한 대학에 좀 집중해서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학에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한다면 최상의 논술 수요가 연세대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술 한 장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낙수 효과가 생겨서 논술에 대한 전형을 써야 되는 다른 실력 있는 학생들이 내가 쓰는 논술 전형에 안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당 대학을 정해서 좀 집중적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딱 요거 연세대가 바뀌면서 요 효과 하나를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3학년 정말 힘들잖아요, 애들. 근데 올해 3학년은 정말 인생 성공할 거예요. 네, 정말 잘 될 거라고 그럼요. 확신합니다. 올해 3학년 애들은 뭐든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급변하는 걸 다 봤어. 그렇죠. 올해 여름이었나요? 작년 여름이었나요? 남북 정상회담이 작년이었죠? 네, 올해였나요? 2019년이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구경하고 학생들이 아주 그냥 별의별 것들을 다 구경했죠. 예. 아무튼 연세대가 작년 경쟁률 같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뭐 무조건 경쟁률 자체가 오른다라는 거는 이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확 바뀐 거거든요. 네. 이의 신청을 했고 연세대가 먼저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승인이 나서 지금 날짜는 단 연세대도 주말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주말로 가고 해서 근데 주말은 안 된다. 주말은 지금 너무 많이 몰려있다. 니네 토요일을 보자. 이 12월 5일하고 6일 되게 많이 거의 다 몰려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저는 사실 수능 이후를 본 게 아니라 수능 이후 요일을 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세대가 이제 주말로 가게 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더 난리가 났어요. 이거 되면 이제 저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더 올라가죠.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회가 왔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2개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애들이 쓰게 된다. 근데 사실 2개도 쓰기 어렵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6장을 써야 되는데 2장을 논술로 쓴다? 좀 쉽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은 이제 딱 5개밖에 없어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 과학을 다 치고 그러면 수학을 좀 한다라는 아이들이 연세대 쓸 거야. 근데 사실상 그 또 연세대 논술, 수리 논술 부분도 되게 지금 옛날 같지 않게요. 굉장히 그 좀 평범해진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논술 전문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수학학원에서 뭐 수학 선생님이나 수학 원장님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논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수리 논술에서는 대부분 작년도 그랬지만 아이들 수학 2등급이나 1등급 아이들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다 맞췄니? 다 썼니? 다 풀었어요. 문제는 이제 과탐이라는 거죠. 과학 논술이라는 거죠. 특히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물화, 생지 4개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보고 싶으면 골라서 뭐 선택하면 됐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지정 과목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지를 했어. 수능 준비를요. 수능 준비 생비를 했는데 논술로 자기는 화학이나 뭐 기계 전기전자 가요. 그러면 기계 전기전자 가려면 물리 아니면 화학
둘 중에 하나 논술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수능에서는 생지를 해. 그리고 투를 고3 투를 생투 지투를 했어. 뭐 그런 애들은 그러면 과학 논술을 위해서 또 하나 또 과학을 또 준비를 해야 돼. 수능 외로. 그렇다면 이제 논술을 안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너무 부담돼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논술이라는 것 때문에 좀 드리고 싶으면 우리 혜림쌤 들어갈 때는 논술 학원 다닐만 했어요. 네, 그때는 뭐. 네, 다닐만 했고 저도 그때 당시 그 대체해서 수업을 하다가 뭐 고민이 진짜 많았던 인생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거든요. 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뭘 하지 내가? 뭐 이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 그만큼 논술이 어느 정도는 시장 수요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어요. 논술이 그냥 강의실에 4-50명 앉아 있거나 뭐 60-70명 앉아 있었고 밑에 이제 그 첨삭 선생님들 네. 모시고 다니면서 네. 쫙 이제 뿌리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상이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이 잔상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논술학원을 한번 쳐보세요. 검색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예, 없어졌고요. 그냥 그분들 다 다른 거 해요. 예전에 논술 저랑 같이 논술 팀 해가지고서는 막 그 거대한 어떠한 흐름을 형성했었어요. 제가 선생님 한 100명 정도? 이게 이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이 논술 팀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분들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논술을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하지 마시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수능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게 예. 논술에 응시한 아이들 대부분 요즘 이제 뭐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가 존재해요. 논술도요. 근데 논술에 응시한 아이들 떨어지는 이유가 논술에 떨어진 아이들 60% 이상은 대부분 보면은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그 계속 말씀 이어가시면 논술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사과탐 정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서부터는 사과탐의 등급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논술 선생님들은 뭐 계속 의미가 있다, 논술로 갈 수 있다, 또 여러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시면 좀 안 된다. 지금은 가장 입시에 영향력이 큰 수능 위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딱 오늘 두 가지만 드려야지. 희망이 생겼다. 더 희망이 생기려면 연대가 주말로 갔어야 되는데 연대 주말로 갔으면요 기회입니다. 이런 멘트 날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주중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거랑 지금은 수능입니다. 지금은 9월 모평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혜림쌤은 이제 혜림쌤 경험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술? 논술로 대학 들어간 사람이 논술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를 도와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수시를 논술로 다 미는 경우는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만 정시 네. 성적은 나오는 내신은 이미 예전에 버렸던 친구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를 논술로 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정말 수능 공부만 계속해 왔다 보니까 논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갔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정말 몇백 대 1 대부분의 대학들이 네. 그랬었는데 저는 그 이후 지금 고3이 아닌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내가 어느 순간 내신을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요약하는 연습 그거 하나가 저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비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같이 병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네. 고2인데 자기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다고 너 내신도 버리고 나한테서 내가 대학을 보내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직도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저는 그냥 방송에서 이게 적당한가 싶은데 사석에서 제가 되게 친한 그 원장이라 야
얘기했어요. 너는 이 계통에 있으면서 너와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데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은 네. 고3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고1, 2는 전혀 해당 없습니다. 고1, 2는 논술의 논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시고 우리 혜임쌤이 말한 대로 요약이나 하시고요. 맞아요. 그냥 언제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정말 살짝 네. 아주 작은 네. 값이 저렴한 보험 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고 비문학 문제 풀 때 네. 각 문단별로 이거를 내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 네. 요거 연습만 잠깐 곁들이시면 그럼 국어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생각 맞아요.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학은 안 돼요. 이과는 안 돼요. 네, 교육과정이 이거는- 끝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2학년 때 안 돼요. 네. 아니 뭐 다행히 그 학생은 문과인데 네. 네. 진짜 웃긴 그러니까 게 문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고점 답안 쓰는 연습도 안 시키고 네. 뭐 수업도 1시간만 한다 그러고 이거 좀 이상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니 전화 와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인데 논술 준비 지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웬만하면 논술은 시대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 교육과정 끝나야 된다니까 선행으로 다 끝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죠. 이과 선행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네. 계속해서 들이대는 네, 또 네. 본인이 계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 1, 2는 이 방송에서 논술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하셔도 된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신과 또 내신을 위한 싸움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 고3 같은 경우 논술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연세대 변수가 좀 생겼다. 근데 이 연세대 변수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려면 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주말로 왔으면은 나머지 대학들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다. 논술을 준비했던 학생들에겐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논술을 지금 현재 시기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니까 개인에 따른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서부터 사과탐의 시간이잖아요. 국어와 네. 사과탐의 시대가 왔기 시간이에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국어와 사과탐의 시간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익숙해. 피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마스크의 좋은 점 내가 찾았어요. 뭔데요 또? 햇볕에 안 타. 그래서 제가 하루 화장을 제대로 안 하고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괜찮아. 눈 위로 타더라고요. 아니 마스크만 벗으면 여기만 거기만 하고. 한. 나 이거 갖고 오늘 운동했는데 어떡하지? 여기만 이렇게 빨개. 그러다 좀 개구로 돼요. 그런가? 그럼요. 그리고 마스크 벗으면 어떡하냐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맞는 KF94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상표. 나에게 난 지금 이 상표가 좋아. 80이잖아요 그거 지금. 난 94예요. 저는 94예요? 항상 94만 씁니다. 그래서 이 94 우연찮게 그 약국에서 샀는데 요 상표를 잘 기억했다가 요 상표를 좀 사야 되겠어요. 별게 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은 다 괜찮아져요, 그죠? 그래서 늘 유쾌하고 뭐 힘있게 살아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요 방송이 내일 나가는데 월요일 네. 나가는데 확진자 수가 좀 확 줄고 네, 또 제발 이번 그랬으면 주 좋겠네요. 이번 주가 좀 잘 정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좀 조그만 자유를 좀 더 누렸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희망은 보이는 게 우리 그 스튜디오 옆에 바로 독서실이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독서실 문 못 열잖아요. 네, 근데 속상하시죠. 오늘까지도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유리창을 보이잖아요. 네.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은 진짜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 이 상황에서도 독서실 내일부터 문 닫다고 하는데 오늘 하죠. 오늘까지 공부를 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 이거 보고 마칠까요? 네. 저거 보고 마셔야지. 저거. 힘내십시오. 네, 파이팅!